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 강의를 맡은 이정렬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자격증이죠. 산업안전지도사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 필수 과목으로 객관식에서 이제 첫 번째 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처음에 이 강의를 의뢰를 받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교재 갖고 강의할 바에는 새로 하나 제대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맡았고요. 그래서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제 강의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만 쫓아오시면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오신 법령에 관한 책들은 다 버리세요. 제 강의만 쫓아오시면 되고 제 책만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암기시켜 드리는 거는 수업 중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무작정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말아야 될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아는 건데 왜 그 이해되는 건데 그걸 외우려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지금 OT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OT 자료는 그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고가 뭐죠? 사고. 그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철골이 떨어졌어. 그럼 사고예요. 사고. 저랑 이제 슈퍼맨이랑 그쵸? 같이 친구라서 건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인부로. 근데 위에서 철골이 떨어졌어요. 그럼 저랑 슈퍼맨은 동시에 사고를 입었죠. 근데 재해라는 게 있어요. 재해는 다치는 거예요. 재해는. 예를 들면 사망. 그렇죠? 그리고 부상, 그리고 질병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사망, 부상, 질병. 근데 슈퍼맨이랑 저랑 일하다가 같은 사고를 다녔는데 재해는 저만 입어요. 저만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슈퍼맨 같은 초인만 있으면은 우리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보건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산업안전법만 있겠죠.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서만 필요하지 산업보건지도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라는 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산업보건지도사라는 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죠. 건강.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지금 인지를 안 하시면 이거 하인리의 분류예요. 인지를 안 하시면 계속 헷갈리십니다. 산업안전 일반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이 산업이란 글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철저히 근로자와에 대한 관계를 설정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관계만을 설정합니다. 일반 시민, 수요자라고 할까요? 일반 수요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보실 때 철저히 근로자의 입장,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셔야지 내가 일반 시민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이라서 입장을 대입시키면 법이 혼돈이 와요.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하실 게 다른 뭐다? 안전과 보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시라. 그리고 이 법은 철저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거기에 일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수요자로서 개입시키면 혼돈이 온다. 그걸 정확히 아시라.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죠. 그렇죠. 1차 시험 객관식입니다.
세 과목이고요. 뭐뭐 있죠?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 그리고 기업진단지도가 있습니다. 보건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일반 대신 산업위생 일반이 있죠. 일반이 있고요.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있죠. 논문형이에요. 논문형. 그리고 단답형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단답형 지문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희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한 거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게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로 법령에 대한 시험 범위로 규정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해서 그거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해서 이제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하는데 딱 두 개예요. 근데 밑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 제조물 체계법 얘네들도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나요. 계속 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얘도 시험 범위에 살짝 들어왔어요.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보건법령에 이 문제들 다른 법령, 뭐 제조물 체육부나 이런 것들이 나기도 하지만은 산업안전 일반이나 기업 진단 지도에서도 막 이 법들이 한두 개씩 문제들이 섞여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 문제가 25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보면 30문제, 어쩔 때는 30 몇 문제까지도 추가가 돼요. 다른 과목에 나오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밑에, 근데 올해 시험, 2022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공부하시고도 합격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100점도 많아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런 것들이 안 났어요. 매년 여러 문제씩 나오거든요. 두세 문제씩. 근데 얘네들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양도 많네 하고 귀찮아. 안 볼래 하고 보신 분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이걸 보느라고 시간 뺏기신보다.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한번 보시고 그거 때문에 밑에를 안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본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673조나 돼요.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기출됐던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준비해도 최선이에요. 그 이상 준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 겨우 이거밖에 안 되고요. 28조, 제조문도 8조밖에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26조밖에 안 돼요. 이거 다 몇 시간만 제 강의 드시면 되는 거니까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예, 명심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는 한 3, 4년 전까지는 문제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막 문제 오류도 많고. 근데 최근 2, 3년은 문제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시점거리도 없고 문제가 아주 깔끔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과정과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실 때 공부하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요.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정작 채점해 보면 점수가 괜찮아요. 뭐 80점 쉽게 넘어요. 뭐 한 달 공부하시고도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는 너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더라도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점수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년 내내 공부한 사람이 시험 하루 이틀 전에 눈에 바른 사람을 못 이깁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데 실체법 같으면은 한 두 줄짜리 법조문, 민법이나 해법 같은 경우에 두 줄짜리 법조문에 판례가 수십 개가 붙어요. 그 해석을 놓고. 그래서 그 판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차법이에요.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뭘 한다. 이거예요. 그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하루 이틀 전에 눈에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기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바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제 강의 목적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을 며칠 앞두고 전체를 한 번에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놓은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 목적은 뭐냐? 평상시에 공부해 놓되 시험 하루 이틀 전에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 강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수업은 절대 예습하면 안 됩니다. 예습 금지입니다. 복습만 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절대 펜 사용 금지입니다. 특히 빨간 펜 사용하는 순간 그것만 보여요. 그 페이지에 있는 다른 내용은 다 죽습니다. 강의는 연필, 샤프죠? 만 써갖고 자도 사용하면 안 돼요. 강의 중에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 옆에다가 메모 계속 하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복습하시면서 그걸 다시 똑바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적어놓고 반복이 되면서 계속 기억나는 내용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각주마저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암기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면접 강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면접을 앞두고 제가 이 강의가 몇 회가, 3회가 제공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1차 패스했다고 해서 제 강의 때려치지 마시고, 면접을 앞두시고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면접에서 답안이 풍부해집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면접 물어봤는데 무슨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보고 읽듯이 외워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 취지에서 유발되는 걸로 서술을 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발주자 설명할 텐데 그런 거 바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제 교재는 절대 스프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좌우가 정확히 맞게 편집이 돼 있어요. 좌우가 뒤바뀌면 여러분 머리 로직도 뒤바뀌어요. 만약 스프링 하시더라도 좌우를 뒤바뀌어 보시면 안 돼요. 접어서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에 아까 설명했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가 이렇게 법령을 놓고 뒷부분에 기간부터 해갖고 기출문제는 딱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책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분철하고 싶으실 거예요. 딱 두 개요, 두 파트로. 그건 제가 권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잘 팔리면 모르겠어요. 두 권으로 분철돼서 아예 책이 출판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분철되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실 때 항상 그 기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카피를 하시거나 그 부분을 펴놓고 그게 목차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펴놓고 제 수업을 항상 들으세요. 제 수업을 들으실 때. 그렇게 하면 좋아서.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체법이 아닌 이런 우리 같은 절차법은 막판에 눈에 바른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 잘 안 하시다가 갑자기 입문하시고 눈에 그냥 바르기만 하신 분, 당기기 좋은 분들이죠. 이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냥 익숙해지게 그냥 약간 이런 단어 이런 숫자 이러면서 봤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아. 그 명심에 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게 주어 그리고 목적어 서술어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쵸? 뭐 이제 부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must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한다. 이거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는 거고 이게 답을 고르는데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지분으로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크리티컬하게 한 문제가 날아가는 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에서 답을 골라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편하고 시험 보시는 게 편해요. 시험장에서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였지? 이제 기간이나 수치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기간 수치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답 골라내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험 하루 이틀 전에 눈에 바른 사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수치는 평상시에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간 수치 나와 있는 걸 카피해 놓거나 그 부분을 분천해 놓고 항상 목차를 써라. 그걸 계속 보시다 보면 공통점이 또 보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과. 그래서 영업 정지는 다 6개월이네? 이런 식으로 딱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뭐 전문기관에서만 6개월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6개월이네? 그게 준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따로따로 여시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드리고 그에 더 중요한 얘기들은 제가 수업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다음 강의 한번 볼게요. 이제 기본 이론이라 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상위법 체계. 어떻게 배우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이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래서 보통 얘네들을 모두 합쳐갖고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시험 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 해갖고 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포함한가 동시에 안전보건규칙까지 포함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위법 위반 원칙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 놓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시행령은 명령이에요. 맞아요. 대통령 명령이니까. 근데 시행규칙은 헌법, 명령, 조례, 규칙 중에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고용노동부령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헌법, 법령, 명령, 조례, 규칙 중에 다 명령에 속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로 우리가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게 조례인데 우리 법령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지자체 나올 때 조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읒자죠. 그 지자체가 자기 하는 일을 따로 정해놓는 거는 조례다. 이거 명확히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시험은 아주 쉽게 나와서 기간을 계산하는 케이스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법조문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면 오답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나지 않는데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런 겁니다. 1월 1일에 여러분 숫자는 여러분 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숫자는 이런 식으로 연도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뭐 2022년 1월 1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에도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러분 공문서든 사무서든 날짜는 이렇게 쓴다.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절대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눈에도 안 들어올 뿐더러 판결문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짜. 법조문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날짜를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보겠습니다. 1월 1일에 30일 후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1월 1일에 1개월 후는 언제일까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월 1일에 1, 2, 3, 4, 5, 6, 7이죠. 8, 9 이렇게 나옵니다. 1월 1일에 31일은 1월 1일부터 세는 거예요. 1, 2, 3, 1일 후, 2일 후, 3일 이렇게 쳐갖고 하기 때문에 언제냐면은 1월 31일이 돼요. 31일 후는. 1월 1일에 1개월 후는 언제예요? 그냥 딱 떨어지는 겁니다. 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1일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혼돈하지 마시라.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벌칙에 대한 얘기인데 형법적인 얘기라 크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간단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죠. 벌칙에는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안법, 제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수업 중에 우리법, 이법 또는 산안법 이런 식으로 혼용했을 거예요. 우리법은 뭐 이법은 아니면 산안법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우리법 같은 경우에 맨 뒤에 보면 벌칙이라고 그래서 벌금과 징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형법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로는 지금 한참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입법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사가 기소합니다. 그게 패스되면은 여전히 검사가 기소하네. 그쵸? 수사는 경찰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예요. 그냥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내는 겁니다. 뭐 정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하느냐? 우리 고노부 장관이 합니다. 제가 흔히 장관이라 얘기하는 사람은 고노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부과하는 거예요. 왜? 산안법을 어겨갖고 딱 돈으로 배상하고 그냥 벌칙으로 주는 겁니다. 정가가 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알아두실 게 벌금과 징역인데 보통 1천만 원은 1년이랑 상호하는 거 뭐 거의 모든 법이 다 비슷하게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워야 돼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워야 돼요. 1년. 그래서 보통 1년에 1천만 원 정도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볍게 볼게요. 그 명색이 그래도 좀 공부하시는 법 공부하시잖아요. 이제 징역과 이제 금고의 차이는 아시죠? 그렇죠. 노가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노역을 안 하면은 금고입니다. 보통 징역을 하면 역자가 뭡니까? 노역을 한다는 뜻이에요. 몸을 쓰게끔. 그래서 가만히 안 둬요. 세금으로 밥 먹여가면서 하면 그런 망고땡이가 있어. 일을 시킵니다. 징역은. 근데 금고는 일을 안 시켜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다? 벌금. 그래서 벌금과 징역이 우리 법에서는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1천만 원 벌금은 1년 징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돈 없으면은 1,000만 원 없으면 1년씩 떼워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광역지자체가 있고요.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광역지자체는 흔히 말하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입니다. 시도. 시와 도예요.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그 밑에 시군구, 그 밑에 시군구입니다. 가장 말단 하위 그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건설 허가나 어떤 그 공장 허가 우리 법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이제 행정기관장은 누구냐면은 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이 하게 돼요. 자기 시군구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들은 이 지자체장들이 허가를 내주고 전제를 깝니다. 그런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별건 아닌데 거의 모든 법에서 우리 특별자치도지사하고 특별자치시장이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는 뭡니까? 어디예요? 제주도.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어디예요? 세종시죠. 얘네들은 정의상, 법률상으로는 광역지자체인데 실제로 법률에서 보면은 사이즈들이 작기 때문에 법률이나 실생활에서는 기초지자체와 같은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둘은 여기에서 같은 일을 한다.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지금 하고 계시죠?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 하나죠. 네, 서울 하나입니다. 광역시는 어디예요? 부산, 대구 등 6개. 다 밑에 있습니다. 도는 어디예요? 팔도 도지사 그러잖아. 팔도 8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법조문을 보시다가 A, B 그리고 및 C 했을 때 저 콤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 밋은 and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는 이 콤마를 and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A, B 및 C는 A, B, C가 모두 존재를 해야 돼요. 모두 갖춰줘야 돼요. 저 요건이.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A, B 또는 C 또는 오화예요. 맞습니다. 이때 이 콤마는 오화예요. 이거 소송까지 가갖고 판결까지 나온 거예요. 한 20년 전인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and로 보이거든. 그래서 법정원 해석을 놓고 소송까지 갔던 거야. 근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화예요, 이거는. 이건 A 또는 B 또는 C라는 의미입니다. A 또는 B 또는 C.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명확히 알아두시고요. 다음, A.B.C. 이 점은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오화입니다. 오화. 아시겠어요? 오화입니다. 그래서 A 또는 B 또는 C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명확히 알아두시고요. 전환적인 게 이제 법조문 보다가 아니면 쓰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아까 산업안전 점 보건 지도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산업안전 지도사로 해석하고 산업보건 지도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이거 빼고 할게요. 다시. 안전보건 지도사 이렇게 했을 때 안전보건 잘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안전, 보건, 교육. 이 얘기는 뭐예요? 안전 교육이란 뜻이고 보건 교육이란 뜻이에요. 안전 또는 보건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법조문은 지금은 이제 저 점을 없앴어요. 그래서 안전, 보건,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 보시다가 점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안전 또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조문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제3조 동그라미 1. 이 동그라미는 뭐라고 읽냐면 항이라고 읽어요. 항. 그 밑에 1점은 이건 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호 이래요. 그리고 가점 이건 뭐라고 읽느냐? 목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3조 1항 1호 가목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법조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한다, 점 찍고 다만 뭐뭐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본문이라고 해요. 본문. 여기는 단서라고 합니다. 본문, 단서. 그리고 이제 3항에 보면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둘 다 본문이네. 얘네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얘네들은 뭐라고 읽냐면 전단이라고 그래요. 전단, 이건 후단.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은 제 6조 3항 전단에 규정된 바와 같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